우리가 농사 짓던 땅이 수용이 된다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냐? 나와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얼만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세금 다 떼고도 무려 17억이란다. 뭐? 17억이요? 다시 한번 잘 알아봐요, 아빠. 진짜 17억이에요? 그래, 아빠가 몇 번이고 확인했다니까. 정확히 세후 17억이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게 웬일이래. 우리 로또 맞은 거나 침배 없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진짜 대박이네요. 아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라도 살 거예요? 아이고 딸아, 17억으론 서울에선 허름한 건물 정도밖에 못 산다. 아빠의 꿈의 궁전인 타워팰리스를 살까 한다. 타워팰리스? 잘은 모르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17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도 지금 집 팔고 대출 좀 끼고 하면 34평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게다가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주상복합이라 우리 형편에 괜찮을까요? 아빠랑 엄마가 농사 지으며 하루 종일 일하던 가락이 있으니 서울 가서도 닥치는 대로 일할 거야. 내 나이도 있으니 늦게나마 꿈을 이뤄보고 싶구나. 그래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사합시다. 그래요, 아빠.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오면 한번 열심히 볼게요. 그래,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맨날 로또만 사면 꽝 됐었는데 이게 로또지 뭐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안녕하세요, 경희씨. 아까 타워팰리스 앞마당에서 뵀던 손정훈입니다. 강아지 산책은 잘하고 들어가셨나요? 네네. 우리 삐삐 산책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정훈씨는 운동은 다 끝나셨나요? 네, 저도 운동 마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화번호를 여쭤봐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삐삐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실은 도곡역 스타벅스에서 경희씨 처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워팰리스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사시는 곳이 같은 아파트라 깜짝 놀랐네요. 전 이곳에 살게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훈 씨는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전 여기 첫 입주할 때부터 쭉 살았어요. 전 맨 꼭대기층 살아요. 어머, 거긴 122평 펜트하우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이 넓긴 해요. 저 아기 때는 집안에서 길이 헷갈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엄청나시네요. 저흰 34평이에요. 아마 타워팰리스 1차에선 가장 작은 평수일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게 뭐 큰 상관이 있나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연애할 때 더 좋죠 뭐. 연애요? 벌써 연애하는 건가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걸요. 제가 별명이 불도저일 정도로 추진력이 좋습니다. 경희씨,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진짜 후광이 비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니까요. 꼭 사귀고 싶습니다. 예스 해주세요, 경희씨.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사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씨. 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어요. 아, 네. 전 롯데카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세요. 아버지는 건대, 어머니는 숙대 물리학과에서 일하세요. 같은 전공이시라 박사과정에서 만나서 연애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렇군요. 전 물리는 젬병이었는데. 저도 물리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과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이곳으로 오시게 됐어요. 땅이 수용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곳을 예전부터 꿈의 궁전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서 아빠 소원풀이 하셨죠 뭐. 와, 특이한 루트이긴 하네요. 솔직히 요즘엔 여기보다 훨씬 좋고 비싼 아파트들도 많죠.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고급스러워서 좋아요.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엄청 편하고요. 네, 이제 저희 집이 됐지만 아직도 안 믿겨요. 으리으리한 로비만 봐도 진짜 궁전에 온 것 같다니깐요. 경희 씨의 그 큰 눈으로 휘둥그레 둘러보는 상상을 하니 너무 귀엽네요. 우리 언제 또 만날까요? 건물 내 피트니스에서 시간 정해서 같이 운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될 것 같아요. 야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1일 할게요. 네, 알겠어요, 정훈 씨. 추진력 좋으시네요. 6개월 후.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뭐? 그동안 연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어떤 여자인데 꽁꽁 비밀로 숨겨둔 거냐? 저 우리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요. 격리?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녀? 타워팰리스 몇 평 사는 앤데? 여기 34평에 살아요, 엄마. 평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외모는 정말 참하고 예뻐요. 천사같이 생겼다니까요. 성격도 착하고요. 평수가 뭐가 중요하냐니. 우린 여기서 제일 비싼 곳이야. 80억이 넘는다고. 근데 뭐 34평? 벌써 맘에 안 든다 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집안이냐? 부모님은 농사 지으셨다가 땅이 수용돼서 그 금액으로 타워팰리스를 사신 거래요. 지금 아버님은 다른 동네 아파트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다네요. 뭐? 농사? 경비, 식당 일까지? 아이고, 야, 여보,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봐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예 똥칠을 해라, 똥칠을. 웬만한 여자면 반대 안 하려 했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말대로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대로 명문가였고 재력가 집안이었다. 네 사촌들 봐라. 다들 검사, 변호사, 사업가로 잘 나가고 결혼도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하지 않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 딱 한 번만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경희 부모님은 평소에 봉사활동도 다니실 만큼 품성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경희랑 경희 부모님을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 너 옛날에 대학 동기랑 결혼한다 어쩐다 했다가 내가 반대해서 헤어진 거 기억하지? 걔도 아빠가 청소부고 엄마가 파출부 한다고 했었나? 집은 의정부였군 말이야. 아이고, 택도 없어 손정훈. 이 결혼은 안 돼. 걘 하필 왜 타워팰리스에 산다니. 신의 수준에 맞는 동네에 살든가. 짜증나 정말. 엄마, 아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 긍정의 답변 기다릴게요. 야, 택도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져! 결혼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경희야.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거 맞지?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셔?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여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집 형편? 부모님이랑 내 직업? 우리가 타워팰리스 34평에 산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설득할 자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경희야. 그래, 자기랑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기다린다고 우리 집의 조건들이 크게 변하진 않을 텐데 또 반대하시진 않을까? 너와 너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몰라.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들이잖아. 우리 부모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괜히 상처받으실까봐 너무 걱정된다. 만일 상견례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분위기 좋게 해볼게. 걱정 마요. 그래요. 자기 추진력만 믿을게. 그나저나 나 수영하러 갈 건데 자기도 갈래? 내가 운동 다 좋아하는데 유독 수영은 싫어해. 물을 무서워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왜 물을 무서워하기까지 해? 내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다가 설악산 계곡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거든.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날 건져주고 인공호흡까지 해서 날 살려주셨대. 어머,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구나. 거의 죽을 뻔했네. 아휴,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우리 가족들은 그 이후로 계곡이나 바다, 강은 얼씬도 안 해. 아주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절대 안 들어가. 그러겠다. 자기가 트라우마 생길 만도 하네. 나 손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정훈이한테 연락처 받아서 톡 보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까 로비에서 갑자기 뵈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요. 난 정훈이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가씨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어머님, 혹시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도 고위층 인맥 딸에게 장가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과 살아야 잘 사는 법이니까요. 근데 뭐 농사짓고 경비 일에 식당 일하는 부모님? 아이고 아가씨, 택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도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저희 세 가족 모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당돌한 여자구만. 그래, 그렇게 뻔뻔하니까 부잣집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여시처럼 말이야. 타워팰리스 34평이래봤자 한 20억 하나? 왜 이렇게 작은 평수를 만들었나 몰라. 수준 떨어지게. 우리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동산까지 하면 몇백억 자산가 집안이에요. 아가씨 내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긴 말하면 피차 힘드니까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줘요. 정훈이가 마음이 약해서 먼저 아가씨를 내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훈아,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한다며? 엄마가 그러더라. 단식 투쟁이라도 하는 게냐? 엄마 아빠가 경희를 반대하시니 아무 의욕이 없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경희에게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상처 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결혼은 중요한 거잖니. 네가 살아온 배경과 너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경희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 지금까지 부모님 두 분 다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 전체를 멸시하는 걸 보고는 솔직히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정훈아, 그럼 나랑 엄마가 그쪽 집 부모님을 한번 보면 어떻겠니?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거야. 부모 대 부모끼리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마. 정말요,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얼른 날짜 잡아볼게요. 그래, 어른들끼리만 만날 수 있게 일정 잡아라. 네, 알겠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쪽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시네요. 아, 부모님들끼리만 한번 보자고? 벌써 상견례라도 하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이니? 그 남자 말이야,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아, 우리 아파트 맨 위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에요. 롯데카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거기는 거의 90억쯤 하지 않니? 엄청 잘 사는 집안인가 보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교수이시고 집안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라네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네가 편하지 뭐. 저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당연히 반대 중이시고요. 왜? 엄마 아빠 직업 때문에? 하긴 우리랑 너무 차이 나는 집안이긴 하구나. 네, 저도 뭐 중소기업 경리이고 타워팰리스 122평이랑 34평은 급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시네요. 경이야, 아빠 엄마는 후회 없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넌 우리의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외동딸이다. 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기 싫다. 돈이 다가 아니야. 혹시 돈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면 나도 절대 반대다. 아니에요, 아빠. 워낙 나한테 잘해줘요. 공주 대접 받고 연애하고 있어요.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참 조건이 뭔지 발목 잡네요. 그 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꼭 한번 뵙고 싶다는데 아빠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엄마랑 아빠가 당연히 나가야지. 일정 알려주면 나갈게. 아빠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보고 엄마 아빠가 정반대하시면 헤어질게요. 그래, 알았다. 부모님들끼리의 만남 후 정훈아, 사돈 어른들 만나 뵙고 지금 엄마랑 집에 돌아왔다. 아직 회사지? 네, 아버지. 조금 이따 퇴근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은 분들이죠? 정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오늘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30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설악산 계곡 갔다가 네가 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니? 네, 아버지. 그럼요, 기억하죠. 근데 그게 왜요?
그때 깊은 곳까지 수영해서 널 건져내고 인공호흡까지 해줘서 널 살려주신 분이 계셔. 알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희 아버님이 바로 그분이었어. 널 살려주신 분 말이야. 네? 뭐라고요? 아빠, 지금 저 소름 끼쳐요. 아빠도 아까 뵙고 너무 놀랍더구나. 혹시 아닐까 해서 여쭤봤더니 설악산에서 아이를 구해주신 경험이 있는 그분 맞더구나. 아니 이런 우연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당시 연락처를 받아서 한 번 정도 식사 대접한 적이 있어서 그분 얼굴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 연락이 끊겨서 그 후론 뵙지 못했지만 말이야. 네 덕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너와 경희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 정훈아. 이 결혼 당장 진행시키자.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다 나네요. 네 엄마도 동의했다. 조금 떨떠름해하긴 하지만 사돈 어른들이 워낙 품성이 좋으셔서 엄마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어. 더군다나 네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 아니시니. 경희한테도 얼른 이 소식 전할게요.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사니 로비나 게스트룸 같은 곳에서 편하게 한번 보자고 말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개월 후. 경희양, 나 정훈이 아빠예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까 로비에서 뵈어서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드렸어요.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자주 보고 장점이 많네요. 지금 정훈이 엄마랑 혼수 보러 백화점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 혼수는 제가 최대한 성의껏 해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특히 정훈이 엄마가 브랜드를 신경 쓰는 편이니 이대로 해오면 돼요. 그리고 돈은 아마 1억이 넘게 들 거예요. 내가 다음에 카드를 줄 테니 이걸로 결제하면 돼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해 볼게요. 이건 내 결혼 선물이에요. 우린 형편이 넉넉한 편이니 1억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반대하며 모진 말 많이 해서 미안해서 주는 거예요. 경희 아버지가 우리 정훈이의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집도 걱정 말아요. 집도 정훈 씨랑 조그만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부동산 다니며 알아보고 있어요. 정훈이에게 말을 안 해서 몰랐나 본데. 우리가 타워팰리스 90평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이니 그곳을 신혼집으로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곳이 벌써 20년이 넘어서 구축이 되긴 했지만 살긴 정말 편해요. 건물 내에 없는 게 없으니까요. 90평짜리는 방도 4개니까 아마 아기 낳고 살기에도 편할 거예요.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희 씨 아버님을 내가 늘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돈의 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이건 하늘의 계시인 듯하니 정훈이와 청생연분인가 봐요.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정훈이와 아기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이로써 저희 집과 시댁, 친정이 모두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건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도 이제 잘해주시는 편이고
시아버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사신 부모님 덕분인지 제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됐네요. 수영 잘해서 물개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우리 아빠가 30년 전에 어떤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다고 말만 들었는데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앞으로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막 아기가 잠들어서 그런데 3층에서 자꾸 쿵쿵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 미안해 지희야. 잠깐 뭐 좀 찾느라고 그랬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할게.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3세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미 2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리가 있다니. 3세대가 같이 살기는 해도 현관이랑 주방 화장실도 다 따르고 여태껏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잘해왔잖아.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완전히 따르라고 해도 아무래도 밑에 층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위층에는 또 형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방음 공사도 잘 해놨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것보다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저도 임신 중이고 곧 애가 한 명 더 늘게 되면 방도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형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슬슬 부모 품에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그거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나가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형님도 슬슬 독립할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 부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형님은 의외로 눈치 없고 둔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백수처럼 집에 눌러앉아 살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얼굴에 못 들고 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백수가 아니야. 부모님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 지희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수라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야 시부모님께 몇십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다잖아요. 고작 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형님이 앞으로 딱히 결혼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 부부나 제 아이들도 공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지금처럼 저희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방꾼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인 거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축하 선물을 줬을 때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백수의 회방꾼이라고 무시했었던 거야? 솔직히 축의금 같은 거 주셨을 때 동생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안 달란 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님 싫어요. 그러니 좀 빨리 나가주시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3층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즉 지금은 애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나를 내쫓고 싶은 거고 애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나를 가정부로 쓰고 싶다. 이거네? 선우도 같은 생각이야? 당연하죠. 선우도 애들 방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형님이 독립하신다고 하면 찬성할걸요? 완전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알겠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2세대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지? 정말요? 아싸! 짐은 언제 싸실래요? 집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짐 보내드려야 되니까 집 구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준비가 끝나면 연락해줄게. 그럼 이만. 일주일 후. 아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살림살이 어디 갔어요? 벽지도 다 벗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네가 우리 집에 2세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너네를 이사시키려고 밤에 짐을 다 옮겨놨어. 아니, 왜요? 제가 언제 저희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멋대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너는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끄럽네 방해되네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남이었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건 선우라고요. 나중에 이 집이랑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선우가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선우 아내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저도 말할 권리가 있죠. 물려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싫다면 싫은 쪽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결정하는 건 나야. 고작 선우보다 몇 년 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마시죠. 이 집은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 집이고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을 집이죠. 형님 집이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아빠 집도 엄마 집도 아니야.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형님이 징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산 내 집이라고. 내가 나고 자란 예전 집은 네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했지만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같이 살자고 부른 거야. 즉, 나머지 가족들이 내 집에 살고 있는 형태라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을 사요? 너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 난 이래봬도 나름 잘 나가는 소설가야. 지희 너는 소설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재택근무라는 게 소설 쓰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잘 나간다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집이 누구 소유인지도 그렇고 다 금시초문이라고요. 아니야, 말했잖아. 애초에 2년 전에 선우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렸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너잖아. 그때 부모님이랑 선우가 다 여기는 네 형님네 집이야 라고 설명했었어. 설마 해서 묻는 건데 잊은 건 아니지? 잊고 있던 거 맞나 보네. 고작 2년 만에 까먹고는 여기를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고 정작 집주인인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배꼽 잡네 진짜. 선우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도 끈질기게 붙어 사는 주제에 말이야. 눈치 없고 둔한 건 과연 누굴까? 저도 까먹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착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고 기어오르더니 설마 스스로 한 착각이 네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내가 다 쪽팔린다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 집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려면 지금 내는 월세의 2배는 더 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가구랑 가전이랑 다시 돌려놔주세요. 왜? 이제 집에서 나갈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선우 직장만 정해지면 나갈 거라고도 했었고 마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니, 아직 살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형님 집이 너무 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다못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싫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말했지?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일단 가구랑 가전은 네 친정에 보내놨으니까 집이 안 정해졌으면 일단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제 친정에 보내줬어요? 친정 오빠네 부부랑 사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 심정도 잘 알겠네. 사이 안 좋은 오빠 부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친정이 싫으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아기까지 있잖아요. 어린 조카를 밖으로 쫓아내다니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보 취급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애를 방패로 내세운다고 용서해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너도 나를 무조건 쫓아낼 생각만 했으면서 남의 태도 운운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저는 그저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뭐래? 네가 애야?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까먹어서 그랬다고요. 이제 변명은 됐어. 더는 시간 낭비야. 지금 당장 나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난 이제 너희 관련된 일에 일절 엮일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마. 형님. 나 이제 곧 미팅 가야 돼. 집 도어락 비번은 내일 당장 바꿀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이만. 그 후 지인은 텅 비어버린 2층에 눌러앉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등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넓고 역도 마트도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너무 잘 보였고 자꾸 따라다닌다고 일에 집중도 안 되어 확 짜증이 나서 동생 선우에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선우는 곧바로 사과하고 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결국 지인의 친정에 잠깐 머물며 새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이 안 좋은 친정 오빠네 부부와 매일 싸우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참 불쌍하게 됐네요. 정은아, 아빠 회사 가방 어쨌어? 설마 또 버렸어? 뭐?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왜 자꾸 나만 의심하는데? 네가 맨날 아빠 물건을 버리니까 그렇지. 내 책장에 있던 책이랑 CD를 마당에서 불태우고 옷장에 있던 옷을 전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서 널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일단 내 가방 어디 있는지나 알려줘. 오늘 쓸 중요한 회의 자료가 들어있다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쓰레기장에 대충 버려놨어. 얼른 못 찾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갈걸? 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차피 쓰레기 같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쓰레기일 거 아냐. 난 그냥 쓰레기를 버린 것 뿐이거든? 청소해준 건데 고마워야지. 뭐라고? 정은아, 네가 아빠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사춘기라서 반항이 심한 것도 알지만 너무 선은 넘지 마라. 뭐?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다 늙어서 쓸모없는 아저씨 주제. 나 자꾸 괴롭힌다고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그러면 오늘 저녁밥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자꾸 감싸고 돌아서 애를 다 버려놨네. 근데 정은이 너도 이제 15살이니까 이렇게 유치한 괴롭힘은 그만둬. 해도 될 일, 안 될 일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잖아. 쓰레기 버리는 건 해도 괜찮아? 오히려 아빠를 통째로 버리고 싶은데? 너 자꾸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아빠도 다 생각이 있다.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해? 아, 나 이제 동아리 아침 훈련 있으니까 방해 좀 하지 마. 아니, 그냥 연락 자체를 좀 하지 마. 야, 김정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씨,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짜증나 죽겠네? 누군 말 걸고 싶어서 말 거는 줄 알아? 네 엄마가 자꾸 내 연락을 무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물건들이 전부 정원에 버려져 있는 건데? 심지어 이거 2층 창문에서 던진 거지? 비싼 스피커가 다 부서졌잖아. 집 비밀번호도 갑자기 바뀌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거든? 이제부터는 나랑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거야. 뭐? 너 진짜 적당히 못해? 네가 아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물건을 전부 던져서 버리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난 어디서 지내라는 소리야? 내 알바 아니거든? 그 여자 집에 가던가. 그 여자?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 아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뭐? 내가 바람 피운다고? 맨날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르는 여자랑 만나고 있다면서? 아빠랑 다른 여자가 걷고 있는 걸 엄마가 봤다고 그랬어. 아빠는 진짜 쓰레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고 생각하면 진짜 토할 것 같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무슨 소리야?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웃기지 마. 바람 피운 쓰레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딴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럼 나가. 어차피 넌 내 딸도 아니거든. 뭐? 지금껏 참고 살았지만 나도 더는 못 참아.
내가 싫으면 너희가 집에서 나가라고. 너희 둘 다 어차피 나랑은 생판 남이거든.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널 생각해서 지금껏 비밀로 했는데 넌 네 엄마랑 그 불륜 상대가 낳은 애야. 뭐? 엄마 불륜 상대라고? 거짓말하지 마. 바람 피운 사람은 아빠잖아. 그건 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난 바람 피운 적 없고 그런 사실도 증거도 없어. 대신에 네 엄마의 불륜 증거는 잘 남아있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잘 보관해두고 있었거든. 말도 안 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니. 네 엄마 불륜이 밝혀진 건 네가 2살 때였을 때야. 상대는 엄마가 학생 때 만났던 전 애인이었지. 엄마는 네가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 덕에 당시에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지. 이혼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만약에 엄마가 바람 피운 게 사실이고 내가 그 불륜 상대의 딸이라면 왜 진작 이혼 안 하고 지금껏 같이 살았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에 반대하셨거든.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면서 말이야. 2살이 될 때까지 키웠으니 이미 정은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면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다들 나를 설득했거든.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나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싶어서 부모님 말을 따라서 너를 생각해서 이혼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어. 그렇게 된 일이었어?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지. 네 엄마는 자기가 용서받은 줄 알고 점점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했어.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사실을 트집 잡아 너한테 거짓말로 내 악담을 퍼부은 거야. 심지어는 자기 불륜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더군. 결국 나는 너랑 네 엄마한테 매일 쓰레기 취급이나 받고 악질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지. 애초에 피해자인 나한테 말이야. 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난 그런 거 몰랐단 말이야. 2살 때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엄마가 거짓말 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 알 수 있을 리가 없었겠지.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세뇌당하다시피 했을 테니까 어린 여자애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잘 따르는 법이고. 하지만 말이야, 몰랐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것 같니? 해도 될 일 안 될 일 구분 못하는 어린애도 아니잖아. 아니 그건... 변명은 됐어. 무슨 말을 듣든 용서할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거든. 지난 15년간 시간 낭비만 했어. 바람난 아내랑 내 자식도 아닌 애한테 바보 취급받아가며 악착같이 일하고 정말 등신같이 살았네. 그래도 이제는 상관없어. 아니 잠깐만.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오늘은 일단 호텔에서 묵을 거야. 정원에 버린 물건은 다 흙투성이라 쓸 수도 없고 비밀번호도 몰라서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문 열어줄게.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자. 난 더는 할 얘기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쓰레기밖에 없는 곳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 집도 처분할 거야. 처분한다고? 무슨 말이야? 팔 거란 소리야. 땅이랑 집이랑 가구까지 전부 다. 뭐라고? 왜? 난 네 엄마랑 이혼할 거거든. 그럼 이제 나랑 생판 남인 너희들은 집에서 나갈 테고 혼자서 살기에는 그 집은 너무 크니까 팔아야지 뭐. 그리고 그 집에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거든? 난 그 집 팔고 이사 갈 거야. 나랑 엄마를 쫓아낸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내 알 바 아니지. 외갓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은 모른 척하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한 사람들이니 분명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살펴 주겠지. 외할머니네 집은 완전 깡촌이잖아. 여기서 기차랑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학교도 전부 폐교 직전에다가 쇼핑할 가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전학 가기도 싫단 말이야. 그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싫으면 여기서 엄마랑 둘이 살면 되지. 엄마가 백수라서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아리는커녕 고등학교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지겠지만. 둘 다 싫어. 부탁이니까 집에 돌아와줘. 다시는 쓰레기라고 부르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이라도 우리가 15년 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딸을 버리고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 별 생각 안 드는데? 쓰레기 같은 모녀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것뿐이니까. 네가 지금껏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건... 어쨌든 한동안은 집에 안 올 거야. 이혼이랑 집 팔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도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 잠깐만,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줘. 이제 얌전하게 아빠 말 잘 들을게. 제발 아빠. 징그럽게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 후 저는 귀중품만 들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아내와 정은이한테서 전화랑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무음 모드로 바꾸고 전부 무시했죠. 3일 뒤 아내를 근처 카페로 불러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거부하면 재판을 할 거라고 말하니 마지못해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정은이의 양육비는 이혼 위자료로 퉁치기로 합의했고 정은이가 파손한 물건들은 최대한 돈으로 변상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저희 집에서 나가 친정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네요. 집에서 나갈 때 정은이는 아빠랑 살고 싶다며 저한테 매달렸지만 아무 말 없이 손을 뿌리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뒤에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어요. 지금은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혼자 마음 편히 살고 있다.